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사정을 좀 보겠는데요. 대략 문재인 대통령 계열과 이재명 전 후보 계열의 전운이 감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큰 선거에서 지고 나면 우리가 왜 졌느냐를 가지고 패인 분석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겉으로는 내 탓이다. 모든 게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제 기자들은 그 속마음을 취재를 해야 되거든요. 속마음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하죠. 정성호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성공자는 방법을 찾고 실패자는 구실을 찾는다. 이러면 얼핏 봐서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 측의 책임이 크다. 약간 그걸 인정하는 것인가? 이런 쪽으로 되는데, 말을 쭉 한번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남 탓이나 하는 자는 미래가 없다. 방법은 나의 무능과 무책임을 성찰 반성하고 혁신과 변화를 통해 내일을 열어가는 것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이 만들어서 잠시 맡긴 권력을 내 것인 양 독점하고 내로남불, 오만한 행태를 거듭하다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리고 나는 책임 없다는 듯 자기 욕심만 탐하다가는 영구히 퇴출당할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이번 대선 패배의 책임이 이재명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쪽에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 매체에 보면 정성호 의원의 이 페이스북 글이 지금 윤호중 비대위를 감쌌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요, 문재인 남 탓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탓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졌다. 이거는 최근에 한국갤럽 조사도 있었죠. 윤석열을 찍은 이유 39%가 정권 교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기사 같은 걸 보고 그래, 바로 정권 교체 때문에 그 프레임을 이재명 후보가 극복하지 못한 거야 라고 이재명계의 좌장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잠시 맡긴 권력을 내로남불 오만한 행태 반복한 사람들이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날 윤석열 당선인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정성호 의원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그게 페이스북에 이런 글로 나타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호중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이 된 조응천 의원, 신 이재명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슨 이재명계겠습니까? 그냥 당을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을 뿐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역시 이재명 후보의 월등한 역량에 힘입어 저희 민주당의 여러 못난 점에도 불구하고 초박병의 승부까지 갈 수 있었다. 정성호 의원하고 비슷한 시각이죠. 대선 기간 내내 한 번도 정권 교체론을 극복하지 못했다. 지난 5년 동안 조국 사태와 서초동 시위, 시도지사들의 성추행 사건, 위안부 할머니들의 공적 가치를 사유화했다고 의심받는 윤미향 사건, 말 바꾸기 위성정당 사태 등을 거치며 개혁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 세력으로 국민들한테 인식되었다.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졌느냐, 문재인 정부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졌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입장이죠. 저희 판단은. 그러다 보니까 자, 윤호중 원내대표 어떤 사람입니까? 강성 친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된 이후에는 신 이재명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전략적으로 당의 후보가 이재명 후보니까 그냥 밀었을 뿐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강성 친문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이런 실정에 대해서 책임이 굉장히 큰 사람이죠. 잘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부동산 3법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밀어붙이고 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집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벗어났습니까? 오히려 더 노예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그런데 앞장선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격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프레임으로 공격했던 사람. 이런 것들이 바로 저는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 여론은요, 처음에 55 막 이렇게 갔다가 쭉 떨어져서 뭐 47, 8%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게 50%가 넘어갔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왜? 바로 윤호중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적반하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는 이것만이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민주당에서 그나마 친문이냐 아니면 이재명계냐 그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5선의 이상민 의원입니다. 대전이 지역구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생각하면 내로남불, 위선, 오만, 독선, 맹종, 패거리 의식 등을 떠올린다. 현직 대통령을 내쫓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내세웠는데 민주당이 어떤 행태를 보였느냐. 우기고 어거지 쓰고 그것저것 다 안 되면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떠나는 낫지 않냐. 이런 식의 행태를 보였다. 그러면서 하나 예로 듭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대장동 의혹과 욕설 파문, 그 다음에 아내 등 주변 관련 의혹도 패배 원인의 한 축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재명한테 책임이 있다 이거죠. 이재명한테. 그러니까 일종의 양비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상민 의원은 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내로남불, 위선, 독선, 맹종, 패거리 의식 이걸 국민 앞에 보여준 거 당연히 책임이 있다. 그러나 또 한 축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대장동 의혹, 그 다음에 욕설 파문, 그 다음에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한 뭐 법인카드 유용, 관용차 사용, 이런 것들,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런 것도 한 축이다. 그러면서 딱 이걸 지목했어요. 막판에는, 아니, 대장동을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는데, 그게 맞겠냐, 과연 국민 눈높이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양비론처럼 보이지만, 대선 패배의 원인에는 문재인 정부, 정권교체, 당연히 있죠. 이걸 극복하지 못한 거 당연히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재명입니다. 저는 제가 이번 대선에서 특히 민주당과 관련해서 크게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차별화를 매우 강력하게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에 관해서만 차별화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차별화가 없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막판에 가면 지지율이 푹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졌거든요. 오히려 40%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는 오판을 했다고 봅니다. 40% 그거 다 가져오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만 하면 나는 당선된다. 그 생각에 확실한 부동산만 차별화하고 나머지를 차별화를 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권교체라는 여론, 이걸 그대로 본인이 안고 가야 됐습니다. 이건 일종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순풍이 아니고 역풍인데 이 역풍을 피하려면 사실은 부동산뿐만 아니고 여기 이상민 의원이 얘기했던 내로남불, 위선, 오만, 독선, 맹종, 패거리 의식 이것까지도 다 차별화를 했어야 됩니다. 아닌 것처럼 물론 그랬을 경우에 믿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차별화를 해나가면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왜? 문재인 대통령의 40% 정도 되는 지지를 내가 우선 다 받아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부동산만 차별화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패착의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저희 같은 그 기자 오래 해봤던 사람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것과 차별화를 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근데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극복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이제 뭐 사실상 그 일선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두관 의원 등이 이재명 후보를 뭐 다시 뭐 비대위원장으로 하자. 어이없는 일이죠. 그런 식의 정치 감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요. 아마 국민의힘이 20년 집권할 겁니다. 아니 지금 엊그제 졌는데 0.73%포인트 졌다고 이재명을 활용하자?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되느냐? 이재명 후보 앞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의혹 뭐가 있죠? 오늘 보니까 뭐 그런 거 있더군요. GH 합숙소가 이재명 후보 옆집에 있었다는 그 논란.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 선거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죠. 유사기관 설치 금지라는 선거법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위반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GH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돈을 가지고 자기 선거사무소로 쓴 거 아닙니까? 이건 물론 조사해봐야 되지만 이거를 수원지검에서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수사를 넘겼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이거 수사하겠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그 다음에 쇠고기 법카, 이게 공급유용이죠. 국가재정법 위반. 이런 모든 것을 지금까지는 검찰과 경찰에서 문재인 정부가 짓눌러서 수사를 못하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덮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 언제까지 덮고 있을까요? 5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합니다. 그러면 우리 잘 아시지만 김호수 검찰총장 지휘체제 하에 있다고 해서 그런 김호수 검찰이 이거 계속 덮어줄까요? 그리고 경찰 계속 덮어줄까요?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이재명 후보니까 덮어줬지. 덮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자 이걸 드러내서 수사를 할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다 무혐의 나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부분이 혐의 있음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저도 그래도 법조 취재를 해본 사람 아닙니까? 너무나 증거관계가 사실관계가 명확하다. 대장동 배임죄 혐의 저는 명확하다고 보고 백현동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하던 사람이 그 시행업체에 들어가면서 일사천리로 뭐 용적률 뭐 이런 거 완화하고 허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요. 그게 그냥 진행됐겠습니까? 성남FC 후원금 받자마자 바로 여러 가지 인허가 다 해줬습니다. 그게 우연입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 마찬가지고요. 그 쌍방울 그룹인가 뭐 거기에 뭐 이재명 후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거기에 사회이사, 감사 또는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 시절에 거기서 뭐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뭐 감사, 사회이사 같은 거 들어간 것 제가 세본 것만 7명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에 반드시 그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 그걸 지금까지 조사를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걸 수사하기 시작하면 이재명 후보가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 의문부호가 붙죠. 그래서 이런 점과 관련해서 지금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왜 대선에서 패배했느냐를 둘러싸고 이재명 후보 측과 문재인 대통령 측이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건 정말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윤호중 강성 친문 윤호중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자, 됐으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결국 친문계가 다시 당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당이 넘어갔는데 이재명 후보가 낙선했으니까 이제 이 당은 친문당이야. 그런데 문제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윤호중 의원 가지고는 구심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친문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 일단 당을 장악을 했는데 구심점이 없으니 이 구심점을 이제 찾으려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은 이낙연 전 대표인데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 간다고 하죠. 미국 뭐 언제까지 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인수위 기간 정도 미국 갔다가
돌아와서 이낙연 전 대표가 친문의 구심점이 다시 될 가능성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부활을 노리는 이재명계와 친문의 부활을 노리고 친문이 장악하려고 하는 친문계가 다시 한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돌할 가능성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제가 전운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갈등이 심화되면 진짜 분당설까지 나올 수 있고, 다만 이재명 후보의 수사 이게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계가 결국 침몰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당은 다시 친문계가 장악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 친문계도 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나 아니면 새로운 세력 민주당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용진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해서 민주당의 신주류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로서 박용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뿌리 또는 계보는 거의 없거나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자칫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그리고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서 안 돌아온다면 여기는 공동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뚜렷한 그 어떤 주도권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 이렇게 되면 글쎄요. 지방선거, 물론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또 달려있지만 지방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요? 여튼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쪽과 친문과 이재명계가 지금 이제 속으로 굉장히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 돼 있다.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 신호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 하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